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단원 2 독서의 계획과 실천 단원에서 과학자 최재천에게 독서에 관하여 묻다라는 지문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글은 그 읽기 전에 보시면 최재천의 독서 경험을 인터뷰한 글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터뷰 형식의 글이라는 거예요. 인터뷰 형식의 글인데 이 독서 이력을 최재천 교수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어떻게 했는지 그 독서 이력을 바탕으로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한 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크게 인터뷰 최재천 행복한 과학자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 한번 볼까요? 오늘은 과학자 최재천의 독서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그의 성장기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삶의 지침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하는 인터뷰 대상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지침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인터뷰의 목적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인터뷰 대상과 이제 목적을 밝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글을 전개해 나갈지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생물학자 최재천, 그러니까 최재천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행동학자, 생태학자, 사회생물학자, 통섭의학자로 불리는 그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합을 꿈꾸며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말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통섭이란 말이 어렵죠. 통섭은 한자를 보면 큰 줄기 통이에요. 우리가 통일을 이루자 할 때 그 통인데요. 큰 줄기 통에 잡다 섭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잡을 때 어떤 잡다 이런 잡다 섭을 써서 통섭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 새로운 것을 잡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그 다음에 인문학, 그 다음에 자연과학,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회과학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러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을 꿈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이거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학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범학문적 연구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 것을 일컫는 것을 우리는 통섭이라고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여러 영역을 통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통섭이다.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간단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직접적인 인용을 했죠. 따옴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인용을 통해서 최재천 교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한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아서 뭔가를 배우죠. 직접 만나서 배우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근데 직접적으로 못 만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그분이 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책 읽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쓰셨던 책을 읽어서 나는 그런 훌륭한 스승을 만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처럼 학자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모두 훌륭한 스승을 만난 덕분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훌륭한 스승님을 만나게 된 덕분이 바로 책을 읽었다는 거죠. 책을 읽어서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은 책들은 학자 이전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저는 오늘도 묻습니다. 과학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 지혜로운 사람일까?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책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되고자 훌륭한 스승들의 글을 난 열심히 읽어서 이 자리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겠죠. 자, 이제 45쪽을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또 과학자 최재천 독서인생 전집에서 출발하다라고 또 하나의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락마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락마다 적절한 소제목을 배치를 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 소제목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 내용인 거잖아요. 독서를 시작하는 건 전집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독서 이력을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러니까 독서 이력을 전집에서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글을 읽어볼까요? 책에 대한 첫 기억,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동화 백과사전이라고 답한다. 동화 백과사전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탓에 책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에 집안에 있는 읽을 거리라곤 고작 동화 백과사전이 전부. 그걸 마루에 펴놓고 온종일 이리저리 들춰보는 게 일이었다.
다양한 사진들과 내용으로 가득 찬 사전은 어린 제천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다. 여기 한번 볼까요? 이분이 동화백과사전을 읽게 된 이유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라고 했잖아요.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탓이다.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최재천 교수님은 동화백과사전을 읽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다양한 사진들과 내용으로 가득 찬 사전은 어린 제천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라는 부분은 어린 최재천에게 백과사전이 가졌던 의미였을 거예요. 이 백과사전은 최재천 교수에게 어린 시절에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는 지금도 사회의 소통을 넘어 다른 학문과 소통하는 제일 손쉬운 방법은 다양한 책 읽기라고 말한다. 또 다양한 책 읽기라는 이제 독서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셨네요. 다양한 책 읽기. 어쩌면 그는 사전으로 책을 접했던 그때부터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책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는지도 모르겠다. 자, 최재천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책 읽기의 의미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다른 학문과 소통하는 손쉬운 방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책 읽기의 의미예요. 이 의미는 뭔가요? 백과사전의 의미죠. 어린 최재천에게 있어서의 백과사전의 의미는 세상과 소통하는 거고, 최재천에게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 다른 학문과 소통하기 쉬운 방법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손쉬운 방법. 그게 책 읽기의 의미인 거죠. 책 읽기의 의미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책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다른 학문과 소통하는 쉬운 방법이 바로 책 읽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책 읽기야말로 바로 소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세계 동화 전집을 사주셨다. 자, 세계 동화 전집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처음에는 이제 독서를 시작한 건 동화백과사전인데 초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이제 사주신 게 세계 동화 전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동화백과사전도 전집이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이분이 어렸을 때 독서를 시작한 건 전집에서 시작했다라는 소제목이 딱 어울리죠. 자, 세계 동화 전집을 사주셨는데 당시 초등학생이었대요. 초등학생이었던 제천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다. 태어나서 처음 선물을 받은 책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는 책이 닳도록 읽고 또 읽었다. 여기 한번 밑줄 읽어보세요. 책이 닳도록 읽고 또 읽었대요. 그럼 책을 어떻게 읽는 건가요? 그렇죠. 반복 독서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독서 방법일 수 있겠네요. 독서 습관일 수 있겠죠. 최재천의 독서 습관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반복 독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자, 1권 집 없는 천사와 2권 사랑의 학교는 수십 번씩 읽어 눈을 감고도 외울 정도였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암기할 정도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암기하기 위해서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읽다 보니까 저절로 암기가 되었다는 얘기죠. 반복 독서를 통해서 얻은 효과인 거죠. 반복 독서를 통한 효과가 바로 이 암기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직접 인용을 했죠. 따옴표가 있는 거 보니까 직접 인용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을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것 말고는 책이 없었으니까. 어머니가 워낙 엄하셔서 만화방은 갈 생각도 못하고 집에서 그 책들만 축제하고 읽고 또 읽었죠. 이거는 반복적으로 독서를 할 수밖에 없었던 독서 습관을 갖게 된 배경을 얘기해 준 것 같아요. 독서 습관의 배경이에요.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머니가 너무나 엄하셨기 때문에 만화방 같은 데 가지 못하고 사주신 책만 열심히 읽었던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독서 습관을 얘기를 해줬어요. 독서 습관. 그 중학교에 들어가서 아까 초등학생 때는 어머니가 3개의 동화 전집을 사주셨다고 했죠. 자, 중학교 때 뭘 사주셨나 볼까요? 그 중학교에 들어가자 어머니는 한국 단편 문학 전집을 사주셨다. 자, 이것도 표시할까요? 한국 단편 문학 전집. 그럼 어떻게 되나요? 동화 백과사전을 시작으로
세계 동화 전집을 읽고 그 다음에 한국 단편 문학 전집을 읽게 되는 거죠. 그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열심히 읽은 책이 바로 이 전집이다. 그는 김동인의 배따라기를 시작으로 주옥 같은 한국의 단편 소설들을 삶아 먹듯 읽고 또 읽었다. 반복 독서란 얘기죠? 읽고 또 읽었다는 거 반복 독서. 그러니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단편 소설들은 그에게는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 그야말로 국어 교과서는 최지청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왜 국어 교과서가 손바닥 안에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반복 독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을 이해하는 게 너무 쉬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반복 독서의 효과인 거죠. 암기를 많이 하게 되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복 독서의 효과, 이해하기가 쉬웠다. 아까는 암기가 되었다고 했었죠? 자, 수업 시간에 작가에 대한 선생님의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바로 질문했다. 선생님, 그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읽어보셨습니까? 다른 작품들을 다 읽어보셨다면 이 작가가 그런 성향의 작가가 아니라는 것쯤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소설이 좀 독특한 작품인 겁니다. 자, 이 작가의 성향까지 알고 있을 정도예요. 이 정도로 알고 있다는 얘기는 한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반복해서 읽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어머니께서 한국 단편 문학 전집을 중학교 때 사주셨다고 했죠. 단편 문학 전집을 사주셨기 때문에 그 작가의 작품이 여러 개 수록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반복해서 읽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작가의 성향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한 작가의 성향을 알 수 있을 만큼 역시 반복 독서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지천 교수님의 독서 습관은 뭔가요? 방법은 뭔가요? 반복 독서인 거죠. 핵심이 그거네요. 한 작가의 소설들을 모두 읽고 자신의 것으로 완벽히 소화해낸 그였다. 그는 국어 선생님들을 항상 긴장시키는 학생이었다. 왜 선생님들을 긴장시켰을까요? 최지천의 독서 이력을 보았을 때 반복 독서를 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작가의 경향을 잘 파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작품에 대해서 주체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독서를 하다 보니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 작품을 비평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작품 해석 능력이라든지 또는 비평 능력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반복 독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과학자 최지천 독서 인생 전집에서 출발하다라고 하는 소제목 속에서는 최지천 교수님의 독서 이력을 알 수 있어요. 전집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동아백과사전, 세계 동화 전집, 한국 단편문학 전집. 그런데 거기에 또 독서 습관까지도 알 수 있어요. 반복 독서를 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작품을 해석하고 비평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되었고 작품을 이해하는 능력도 수월해졌다. 그런 얘기를 했죠.